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대선 주자냐. 아니 근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의 중립성은커녕 검찰이 정치 집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직 2개월 취소 본안 소송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올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처신을 둔 논란이 모두 끝난 건 아닌데요. 특히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심지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오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처럼 비춰지고 대우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대선 주자냐, 이런 물음인데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쥔 검찰, 그리고 구수장인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우리 검찰청법 4조가 검찰총장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인 추미애 윤석열 충돌도 본질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기관입니다. 국가가 지닌 여러 권력 중에도 가장 강력한 권력이 형벌권입니다.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체포하고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검찰은 양대 형벌권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요 분야의 수사권은 검찰이 행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검찰총장이 정점에서 모든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1인 체제의 수직적 구조입니다. 지난번 징계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총장은 2년 임기 또한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죠. 일단 임명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도 2개월 정직 정도 징계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임기 중엔 검찰총장이 마음을 먹으면 특정 대상을 향해 검찰이 가진 무시무시한 강제력을 일사불란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의 중립성은커녕 검찰이 정치 집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의 복귀로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는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게 될 겁니다. 설령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만약 윤 총장이 월성원전 수사 등에서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경우 반문 세력은 환호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윤 총장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마음 한편에는 윤 총장과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찜찜함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 자신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에도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따라서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명단에 올라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수사 지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심지어 별의 순간 운운하며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단할 때라는 암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이와 관련해 검찰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정한 로마 헌장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립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여기서 특히 보이기 위해서도가 의미심장한데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윤 총장에게 정치를 않겠다고 선언하라 또는 대선주자 여론조사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라 이런 요구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한 거죠.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거 우리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에서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글쎄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안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아니 근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각종 수사 등을 두고 여권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잦은데요. 지난 11월 3일에는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다. 이런 말로 살, 권, 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만이 정의인 것처럼 강조한 건데요. 여기서 살아있는 권력은 당연히 정권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지난번 논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 권력, 죽은 권력이란 건 사실 메타포에 불과합니다. 법률가들의 용어는 아닌 거죠. 무엇보다 민주화된 국가에선 이른바 죽은 권력, 야당이라고 해도 차지한 의석수만큼은 실제로는 산 권력을 누립니다. 검찰은 여러 정권에 걸쳐 세계의 유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영생 권력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 모든 종류의 권력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메타포를 써가면서 정권 수사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총장이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그 방증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정권을 겨냥한 언행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6월 리얼미터의 월간 단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1%를 얻었죠. 전체 3위, 야권 1위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재와 전체주의, 살권수 같은 정권의 각을 세우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지지율은 치솟았죠. 결국 리얼미터 12월 조사에선 23.9%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이념적으로는 보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선 매우 잘못함을 택한 응답층,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강렬한 반문 감정이라는 공통분모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들을 찍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가진 계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결적 행보를 걷고 있는 윤 총장을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이 유력 대선 주자가 된 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자신의 언행이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을 높인다는 걸 알면서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백해무익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매체들에 자신이 현직 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해 2월과 8월 측근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론조사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측근을 통하지 말고 비공개로도 말고 자신이 직접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 명단에서 빼달라, 명확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뒤에 대선 주자가 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2019년 당시 차기 대선 주자 상위권에 올랐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해 결국 관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다만 심의위에선 조사 대상 선정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매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단호하고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도 유 이사장을 뺐다, 이런 점을 윤 총장도 분명히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윤 총장의 요청이 오면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끼워 넣는 분별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마땅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을 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